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요. 내 주위에는 심리조종자만 우글거리는 것 같아요. 애초 의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려는 것뿐이었는데 결국 남편과 제일 친한 친구와 부모 가운데 한쪽마저 심리조종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런 통찰은 심란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정신적으로 더 혼란스럽고 의심이 깊어진다. 그렇지만 진실은 하나둘 드러난다. 연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잘 맞물린 하나의 사슬을 이룬다. 내 아버지는 심리조종자가 맞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친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와 사악한 2인조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똑 닮은 내 여동생 또는 남동생과도 그 같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 충격의 파장이란. 특히 여기에 잇따라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찾아온다면 어떨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조종자와 결혼했다. 내 남편도 혹은 내 아내도 자기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사악한 커플 관계에 있으며 더 끔찍한 사실은 자기를 많이 닮은 우리 딸 또는 아들을 물들여 그러한 관계를 재생산할 요량이라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직면한 당사자는 곧잘 너무 두려운 나머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곤 한다. 너무 심하잖아. 생각할 수도 없는 일, 감당 못할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게 정말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있었던가? 부분적으로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생물학적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는 있었지만 그 부모의 어머니다운 혹은 아버지다운 측면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심리조종자는 워낙 미성숙하기 때문에 인형놀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대장놀이나 할 줄 알지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개발하지 못했다. 만약 나의 아들 또는 딸이 심리조종자라면 나한테 뭐가 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빗장을 치고 기억상실을 자초한다.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친절한 나라로 숨어버린다. 게다가 그것이 자식된 자의 도리인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이 심리조종자의 자녀라면 이미 단단히 빗장 건 금기들, 잘 벼려진 명령들과 더불어 사는데 익숙하리라. 신격화된 부모가 숨겨둔 명령. 해로운 부모의 첫째 조건은 자식에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이다. 이 부모는 자기에 대해 나쁜 말을 일절 못하게 하고 자기 결점을 생각조차 못하게 막는다. 어떤 아이는 체면에 걸린 듯 최상급 형용사를 잔뜩 써가면서 자기 부모를 찬양한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왔어요. 아이는 자기가 좋아서 장밋빛 색안경을 쓴 채로 이상화된 세상에 머물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명령에까지 무의식적으로 복종할 정도라면 정말 최악이다. 심리조종자를 부모로 둔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에 토를 달아선 안 되고 거리를 두어서도 안 되며 부모가 아무리 충격적인 짓을 해도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란 사람에게 자기가 처한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깨달음은 불편함이라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 그 깨달음이 범죄처럼 느껴진다. 부모에게 신의를 지키려면 암, 이해, 기억, 고발, 자기 주장을 모두 마다해야만 한다. 그렇게 여러분은 분노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다. 보호자이자 가해자인 사람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심리조종자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공격을 가한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성적으로도. 자녀는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만 하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더 나쁘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자기를 보호할 줄 모르고 심리조종자들이 팔이 꼬이듯 주위에 우글거리는 이유를 이제 알 것이다. 해로운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심리조종 가능 소프트웨어를 깔아놓는다. 자녀는 그 프로그램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책 없이 늘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 세대를 간통하는 저주. 비밀은 고이 감추어져야만 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신과도 같은 부모를 모독하는 불경제이므로 자신의 행동을 보라. 결국 여러분이 판단하기를 거부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주로 심리조종자들 아닌가? 이런 자각은 심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불러오며 그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똑같은 도식을 다음 세대에 재생산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파비아는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전 남편이 심리조종자였다는 사실을 차라리 모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파비안이 자기 부모 가운데 한쪽이 심리조종자였다는 사실도 외면하고 싶었던 듯하다. 나는 사람이 심리조종자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근친상간적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런 관계는 우리 생각보다 흔하다. 파비안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녀는 자기 후손들을 어떤 위험에 방치한 것일까? 가족의 비밀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장차 토마가 낳을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 심리조종을 직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 알고 보고 이해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직시하고 나면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 수가 없다. 요컨대 그때부터는 박해자 역할을 떠안고 고자질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가족의 비밀을 규명한다는 것은 종종 가족의 해체까지 각오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해방시킬 수 있다.